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부모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요. 왜? 혹시 취업한 거야? 여보, 내가 서진이 부담 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서진아,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아니에요. 대학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뭐.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 요즘 젊은 사람들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내내 노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아버지는 그냥 고맙구나. 아들, 아직 한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내. 아버지가 뒤에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아버지는 항상 네 편이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용기를 주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생이 박수까지 치면서 말했어요. 와, 우리 아빠 완전 멋지다. 난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진짜 좋아. 아유, 당신은 맨날 인기 관리나 하고 있고 이 집안에서 항상 나만 나쁜 역할을 하지. 엄마가 불만스레 우리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가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연락받았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빨리 말을 하지 않고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엄마가 물었어요. 그 모습에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닫아버렸는데요. 제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것인지 아버지가 걱정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괜찮으니까 말해봐. 왜? 원하던 회사가 아닌 거야? 그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고 그냥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죄송해요. 중소기업?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래? 취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제 입에서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눈만 깜빡이고 있던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어도 중견기업 정도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스카이를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학을 나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그러게, 미안해 엄마. 근데 내가 문과다 보니 아무래도 쉽지가 않더라고. 그럼 넌 그 회사에 갈 생각인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며 엄마를 다시 나무랐습니다. 여보, 우선 취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축하해주자고. 그래도 중소기업은 좀 그렇지. 내가 듣자 하니 처음부터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이직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번 믿어보자고. 아들, 네가 그러기로 결정했으면 아버지는 무조건 찬성이야. 아버지의 격려에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오빠, 나도 응원할게. 우리 오빠는 어디 가도 잘할 거야. 거기서 경력 쌓고 좋은 곳으로 가면 되잖아. 동생이 엄마 눈치를 봐가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첫 출근날 양복을 챙겨 입던 저를 보며 엄마가 여전히 아쉬운 듯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이 양복을 백화점에서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쉽네. 엄마, 내가 잘해서 꼭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볼게. 알았어. 엄마도 너 믿어. 그러니까 화이팅해. 엄마가 문 밖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기에 많이 경직된 모습으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사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가 좋아 보였습니다. 다들 어찌나 반겨주던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이서진 씨 인상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니까. 딱 내가 원하던 직원이었어.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격식 차릴 필요 없어. 지내보면 알겠지만 우리 회사는 직원들끼리 가족같이 지내고 있거든. 사장님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어찌나 강조해서 말을 하던지 처음에는 약간 의심마저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기호와는 달리 회사 분위기는 정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장님은 부모님이 꽤 부유했던 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복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놀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번 입사를 한 직원들은 거의 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중소기업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 의아함마저 들었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사장님의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선배의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사장님께서 조화를 보낸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장례 용품까지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직원들과 함께 밤새 장례식장을 지키기도 했어요. 다음 날은 수고했다며 직원들을 일찍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출근한 선배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어서 오히려 미안했네.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어머니 수의에 신경 쓰라는 말에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부의금 금액을 확인하고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머니께 마지막 효도를 한 것 같아요. 선배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사장님이 진심으로 선배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 그 선배가 고맙다며 우리에게 밥을 샀는데요. 그날 선배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사장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 부의금으로 무려 500만 원이나 넣으셨더라고. 500만 원이나요? 아마도 장례식 비용 때문에 힘들까 싶어 그러셨던 것 같아. 난 말이야, 죽을 때까지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할 생각이야. 이런 가족 같은 회사가 어딨겠어? 선배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다짐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놀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가끔은 회식이라며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는데요. 한우 파티를 하기도 했고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굳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난 대학 동기가 초췌한 모습으로 제게 말을 했거든요. 이건 완전 노예나 다름없다니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 거기다 대기업은 정치질이 얼마나 심한지 라인 한번 잘못하면 일을 아무리 잘해도 말짱 도루묵이 된다니까. 이러다 생명줄이 줄어들 지경이다. 다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곤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직속 선배는 내 실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채가고 진짜 하루하루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니까.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허울만 좋을 뿐이라니까. 까놓고 월급도 많은 편도 아니야. 가끔 연차라도 쓰게 되면 아침부터 일 때문에 전화가 온다. 그게 무슨 연차냐? 재택근무지. 한참 동안이나 하소연을 하던 동기가 소주를 들이키다가는 쓴 소주 맛에 잔뜩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주를 한 입에 털어넣던 동기가 그제서야 제게 물었어요. 넌 어때? 요즘 중소기업도 엄청 빡시다며. 우리 회사는 사장님 인성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전혀 힘들지도 않아. 혹시나 야근을 하게 되면 수당도 꼬박꼬박 챙겨줘서 월급도 나쁘지 않고 말이야. 진짜 그런 회사가 있단 말이야? 난 연장금을 올렸더니 팀장이 막 눈치 주면서 요즘 MZ세대들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엄청 핀잔 두더라. 그 뒤로는 더럽고 치사해서 절대 안 올린다니까. 그날 내내 동기의 하소연만 들어주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동기의 말을 듣다 보니 우리 회사가 더욱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굵직한 것만 작성해보자면 한 2년쯤이 지나고 대리로 승진을 했는데요. 회사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 승진을 하고 나면 승진턱을 내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승진턱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만 들었던지라 딱히 달갑진 않았지만 다들 내내 승진턱을 외쳐대는 바람에 날짜를 정했는데요. 갑자기 직원들이 큰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소고기, 우린 소고기 먹을 거야. 그 바람에 회사 직원들이 자주 간다던 소고기집에 미리 예약을 해놨고 예약한 날짜에 다 같이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소고기를 먹어대고 있었어요. 보나마나 금액이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계산을 하러 갔는데요. 역시나 70만 원 상당의 돈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조금 쓰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곧 직원들과 헤어지고 제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가에 서 있었는데요. 언제 왔던 것인지 사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 안주머니에 봉투 하나를 넣어주며 말했어요. 이대리, 오늘 아주 잘 먹었어. 이건 택시비나 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야말로 이대리 덕분에 소고기 아주 잘 먹었어. 그럼 나는 대리운전 불러서 얘만 가볼게. 사장님이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난 뒤 사장님이 준 봉투를 열어봤는데요. 그 안에 50만 원이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선배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했어요. 아, 그것도 우리 회사 관례야. 제 물음에 선배가 다시 웃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장님의 마음 씀씀이에 큰 감동을 받은 채 아버지 다음으로 존경하는 분이 되었답니다. 나도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덩치가 어마어마한 남자 몇 명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한동안 사장님과 대화를 하더니 식사를 하러 간다고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같이 따라가게 되었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들은 체대를 다니는 대학생들로 사장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식사를 하고 온 뒤 사장님이 제게 그 대학생들의 사연을 말해줬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던 친구들인데 말썽만 피우고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둘씩 후원하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는데 내가 자주 가서 밥도 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금세 아버지처럼 나를 따르더라고. 워낙 정이 그리웠던 친구들이라 더욱 그랬을 거야. 공부는 힘들 것 같고 운동을 곧잘 해서 그쪽으로 뒷바라지를 해줬더니만 엄청 열심히 노력하더니 최대의 합격을 한 거야. 어찌나 기특한지 모르겠어. 그럼 사장님이 학비랑을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내가 도와주고 있지. 사장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긴. 사실 난 운이 좋아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거든. 그래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내가 가진 걸 조금씩만 나눠주면 세상이 참 밝아지거든. 사장님의 말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집안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집안일로 인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살까지 빠진 채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사장님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이대리, 요즘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냥 집안일이 좀 있어서요. 집안일? 내가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 그냥 직원들 정서관리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불편하면 말 안 해도 돼. 순간 힘들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하고 말았고 사장님이 저를 한 카페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이대리, 집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 테니까 한번 말해봐. 물론 반드시 비밀은 지킬 테니까. 저기 사실은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나름 공부도 잘하고 해서 중견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 남자 선배가 동생한테 고백을 했던 모양이에요. 말을 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가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사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고백을 안 받아줬던 모양이구만. 네, 맞습니다. 동생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있나 보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헛소문까지 내고 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한 달 전부터는 동생 뒤를 밟은 모양인지 집까지 쫓아왔더랍니다. 집까지? 네. 집 근처에서 배회하면서 나오라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를 쳐서 동생이 잔뜩 겁에 질려 있길래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딱히 물증이 없어서 도와줄 게 없다고만 하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스토킹이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몰래 동생이 어딜 가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고 있고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동생한테 차까지 사주셨는데 며칠 전엔 그 인간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매일 동생을 마중 나가고 있는데요. 동생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들어간 회사이기도 하고 동생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치만 무엇보다도 동생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거겠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사장님이 제게 기가 막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특징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동생을 따라다니며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좋게 좋게 말하면 말을 들어먹을 인간들이 아니야. 내가 짐작해보건대 경찰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을걸. 거기다 이런 경우 동생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 이게 딱히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 부류의 인간들은 호되게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치만 경찰도 증거 운운하면서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말인데 내 주변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 지금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야. 체육관 운영하는 사람이요? 사장님의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두겠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을요? 이 사람 답답하게 왜 이래? 무슨 말을 하겠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깨들이 우르르 나타나서 멋모르고 조직 보스의 가족을 괴롭힌 최후를 맛보게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협박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 사람아, 말을 똑바로 해야지. 지금 협박은 자네 동생이 받고 있는 거고 우린 그저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무서운 경고를 날리겠다는 말인 거지. 근데 그게 통할까요? 지금 자네 동생 안전이 우선인데 안일하게 이러고만 있을 거야? 그동안 사장님이 보여준 모습에 그 역시도 신뢰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기로 했는데요. 사장님은 즉시 작전을 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자네 동생 출퇴근을 도와주러 갈 걸세. 네? 출퇴근을요? 자네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동생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덩치가 어마어마한 남자 셋이 주차장 근처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과 동생에게는 미리 말을 해뒀고요. 잠시 후 동생이 주차장으로 내려갔다는데요.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그 스토커가 동생 앞을 가로막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생을 경호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남자 셋이 삽시간에 그 스토커 주위를 에워쌌고 조용히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네요.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스토커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무서운 얼굴로 말을 했답니다. 네가 우리 유진이 힘들게 하는 놈이야? 당신들 뭐야? 아니 누구세요? 잔뜩 쫄은 모습으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묻더랍니다. 누구세요? 너 아직 분위기 파악 못했지? 우리 유진이가 누군 줄 알고 그러고 다녔냐? 그럼 배짱이 있으면 뒷감당도 각오했겠지. 우리 형님이 널 산채로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자. 그 스토커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 혼비백산한 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놀라기까지 했다는데요.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동생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네요. 그 뒤에도 그분들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출퇴근을 도와줬고 그 스토커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퇴근을 한 동생이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완전 대박이야. 그 인간 말이야. 회사에 사표까지 냈어. 뭐? 사표를 냈어? 그냥 개인적인 사유라는데 사표를 낼 때도 완전 겁에 질려 있었대. 그때 그 구석에서 뭐라고 더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던 걸까? 혹시 오빠는 알고 있는 거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 그러니까 너도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마. 어쨌든 잘 해결돼서 다행이잖아. 사장님께 너무 고맙네. 그 인간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에 부모님도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혹시나 그 인간이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께서 사장님을 따로 찾아와서 감사 인사까지 했고 두 분이 술까지 마시면서 금세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부터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세상 일 모르는 거라고 했던가요? 사장님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두 분이 가까워진 뒤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사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기 내가 형님이랑도 말은 해봤는데 혹시 우리 딸이랑 만나볼 생각은 없나? 네? 사장님 따님이랑요? 이대리 처음 보자마자 아주 맘에 쏙 들었다니까. 내내 지켜보니 요즘 사람들 같지 않고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우리 딸은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대리 생각은 어떤가? 내가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좀 더 생각해봐도 되고 말이야. 사장님이 시간을 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말을 꺼냈고 얼마 뒤 저는 사장님 딸과 소개팅을 했습니다. 말이 소개팅이지 전에 몇 번 가족들끼리 만났었던지라 크게 어색함도 없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그냥 물으르듯 연인 사이가 되었고 사귄 지 1년이 되지 않던 어느 날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많이 서둘렀거든요. 저는 지금도 회사 일을 배우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임신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